나주지미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루어쩌우, 나주시 51분? 51분이나 녹음했네. 발간사 나주를 바라하는 것이 나주사랑 첫걸음. 나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요요히 흐르는 영상강을 바라보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주의 뿌리 깊은 전통과 나이테를 생각합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시대적 사명 앞에 전라도 주역으로 역할을 다하며 당당하고 역동적으로 살아온 나주인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시는 오랫동안 정성 들여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조를 자랑하고 과거를 재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고대 마한 역사의 현장이자 천년 전라도 탄생지의 정체성을 간직한 나주가 지닌 역사의 힘을 토대로 나주다운 나주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찬 나주 미래는 시민이 나주를 바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선인의 기록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나주 사랑의 첫걸음이 됩니다. 나주 역사를 이 한 권의 책에 담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시민과 함께 나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기획부터 원고, 집필과 감수, 발간의 모든 과정에 애쓰신 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책이 나주 사랑과 나주 사랑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물어가는 2021년 신축년의 결실을 거두시고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 금은 호랑이의 해 모든 시민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나주시장 강인규. 나주시민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디자인 이혜연. 발행처 전라남도 나주시.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출판사 솔솔협동조합. 비매품 무료. ISBN 979-1-96236-8-7. 이 책의 저작권은 나주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는 나주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 지정문화재 현황 222페이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현황 226페이지, 참고문헌 228페이지, 사진자료 출처 목록 238페이지, 부록 217페이지 4. 나주의 무형유산. 나주는 고려 조선시대까지 전주와 함께 전라도를 관할하는 행정중심지이자 영산강을 끼고 인구와 부를 자랑하던 대도시답게 물산이 풍부하고 관아와 부유한 양반과 향리층을 상대로 한 수준 높은 공예문화가 꽃을 피웠다. 특히 관할지의 다양한 특산품이 나주로 직결되고 뛰어난 장인이 모여있던 덕분에 나주 공예품은 전국에서도 이름난 명품이 많았다. 그중 무형문화재로 지정 전승하고 있는 것은 나주 먹물, 무우, 쪽, 염색, 색골라이, 무명배이며 비지정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채, 중물, 주우,
지풀공예가 있으며 이름만 전하는 것은 금성, 명주, 민시우와 요기가 있다. 시운가? 명주라 그러면 명초라 써야 되지 않아? 끝에 이 글자가 없는 것 같은데 틀리게 쓴 것 같은데. 나주 먹물 무우 나주 먹물에는 가구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용품이 있는데 그중 나주 소반은 해수반, 통영반과 함께 전국 3대 명품으로 꼽힌다. 다른 지역보다 장식이 요란하지 않고 가볍고 간결하며 은행나무를 상판으로 쓰고 오칠을 하여 기능성이 뛰어나다. 일제강점기까지 나주읍내 이소목장, 박소목장, 손소목장 등 4개의 유명한 소목장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모두 맥이 끊어지고 장인 김춘식이 2014년 9월에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나주 소반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전승하고 있다. 그림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 나주반 전국 3대 명품 소반장 기능보유자 김춘식 나주반 제작 과정 쪽 염색 218페이지 나주는 영산강 요역에 위치한 환경의 영향으로 강이 범람해도 잘 자라는 쪽을 활용한 염색이 성행했다. 쪽 염색은 발효 과정이 힘들고 까다로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방충과 피부 질환에 효과가 뛰어나 비싼 값에 팔렸다. 특히 짙은 남색으로 물들인 이불은 혼수품으로 사랑받았는데 1900년대 초 영산포 선창에 전국은 물론 일본, 중국에서도 쪽 염료를 구입하러 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전쟁 후 화학섬유가 유행하면서 마을 단위로 성행하던 쪽 염색이 쇠퇴하고 다시면 정가마을과 문평면 명하마을에서 겨우 맥을 이어오다가 2001년 9월 염색장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되면서 쪽 염색 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기능보유자 정관채가 다시면에서 전수조교 윤대중이 문평면에서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전성활동 중이며 2006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다시면에 문을 열고 천연염색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그림 염색장 기능보유자 정관채 쪽염색 작품 218페이지 색골라이 색골라이는 나주 다시면 색골에 전승되어 온 무명배 또는 무명짜내이를 통칭하는 것이다. 색골라이는 비단보다 곱기로 유명하여 전국으로 팔려나가는데 전라도 목화밭에 흉년이 들면 온 나라의 무명값이 치솟을 정도였다. 196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다시면 동당리 청림마을의 김만애가 기능보유자로 활동하였으나 작고한 이후 며느리 꾸로진남과
그의 며느리 원경희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셋골라이 무명배에 쪽물로 염색한 두루마기는 최고 상품으로 여겼다. 국가무형문화재 나주 셋골라이 구, 노, 진, 남 219페이지 나주 부채 조선시대 남평현 진상품과 일제강점기 토사물의 남평 부채가 기록되어 있다. 남평은 종이와 대나무가 유명하여 대나무로 아주 섬세하게 부채자를 만들고 남평 종이로 마무리한 남평선자 샨즈 부채는 최고의 상품이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지은 경도 잡지 징도杂志 5월 단호편에는 전주와 남평에서 만든 것을 가장 좋은 부채로 여긴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나주의 토산품인 황치를 부채에 칠했다고 전해진다. 해방 이후 장인 김홍식이 나주 읍내 선해동에서 생업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그가 작고한 후 맥이 끊겼다가 현재 나주 소반장 기능보유자 김춘식이 재현에 힘쓰고 있다. 남파고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나주 부채 어엽선 寿山福海 220페이지 중물공예와 지풀공예 나주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죽공예품 제작소와 죽물조합이 있어 죽세공으로 유명하였고 대나무밭이 많았다. 특히 대나무를 아주 가늘게 쪼개어 섬세하게 만든 나주빨이 유명했고 왕골로 만든 돗자리 등의 완초 제품이 생산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영산포를 중심으로 인초로 대규모 다다미가 제작되었다. 고, 구, 김막동이 죽제품을 활발히 제작하였으며 아들이 전승하고 있다. 또 농사가 발달했던 지역답게 지피나 풀로 만든 공예품도 활발히 제작되었는데 현재 김종철이 1998년 전승공예대전에서 입상하는 등 솜씨를 인정받고 있다. 일제강점기 나주 죽기 전습소 일제강점기 나주군 공예품 제작소 220페이지 나주의 명주 금성주 진청 이거 쉬운가 이건가 조선 후기 서유구가 쓴 이문 16지 린웬 16지의 명주의 명산지로 북은 영변 성천이고 남은 나주라 했는데 나주 금성산 경현동에서 생산되는 명주를 금성주라 하여 명품으로 여겼다. 1969년 조사 당시에도 전승되고 있었는데 이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시세가 없어지자 뽕밭을 다 없애버리면서 명맥이 끊어졌다. 나주 유기 나주에 부유한 집에서는 유기를 제사용품과 식기로 사용하였다. 유기의 제작 방법은 쇳물을 틀에 넣어 형태를 만드는 주물과 매질을 통해 형태를 잡아가는 방자가 있는데 나주는 주물과 방자의 장점을 살린 반방자로 제작되었다. 남파고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나주 유기
207페이지 3. 나주읍성 동점문 똥지문 똥宣문인가? 뭐야? 점이니까 지은이다.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나주업성에 대한 최초 기록은 태종실록 1404년 태종 4년 10월 1일 기록으로 나주와 보성에 성을 쌓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쌓았다는 성을 최초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사 김경손 열전에는 1237년 고종 3년 담양에서 봉기한 이연년 형제와 나주성에서 벌인 전투가 언급되고 있으며 삼봉집의 정도전이 나주성 동문 누각에 올라 나주를 둘러보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렇다면 조선 태종 때의 기록은 나주업성 신축기사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기존 성곽의 개축에 관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후기 여러 고지도에서는 나주업성 전반적 형태를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그리고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성벽 흔적을 볼 때 남북이 좀 더 긴 타원형이다. 조선시대 대부분 읍성이 평지와 산지를 어우르는 평산성, 빙산청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해 나주업성은 평지에 자리하고 있는 평지성, 빙디청 형태를 보인다. 성벽 길이는 자료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약 3.5km 내외이다. 전라 감영이 있었던 전주 부성이 대략 3.2km, 광주 읍성이 2.2km, 나간 읍성이 1.5km 정도임을 생각하면 나주 읍성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주에서는 마치 서울의 형국과 흡사하다 하여 소경의 일컬음이 있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나주 읍성이 상당히 큰 규모였음은 성문 개수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주업성에는 동, 서, 남, 북 네 방향에 모두 성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라도에서 사대문이 설치된 지역은 나주를 비롯하여 오직 전주, 광주, 남원, 구례, 순천 등 6곳뿐이었다. 구례도 성문에는 제각기 이름이 있다. 읍성 동문과 서문은 대체로 해당 고을의 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다. 나주읍성 동문은 동점문, 똥제문인데 나주천이 동쪽으로 흘러 영산강을 만나 바다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서쪽 성문은 서성문, 시정문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지만 1872년 지방도에서는 서성문, 시정문, 성공할 성이네. 처음에 거는 성문이란 성이고 시정문으로 나온다. 19세기 초에 편찬된 나주목 여지 승람에 따르면 이 문에만 유일하게 영금문, 인지문이라는 편액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금은 두루 나주를 비춘다 는 뜻으로 추측한다. 북문인 북망문,北望문은 임금이 계시는 북쪽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남문 이름으로 가장 흔히 쓰이던 것은 남쪽을 진압하자, 왜구를 물리치자는 의미인 진남문, 전남문이지만 나주읍성은 남고문, 남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남고문과 진남문은 그러므로 같은 의미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남문을 나가면서 임금이 계시는 북쪽 금성관 방향으로 돌아본다는 일부 해석도 있다. 나주읍성을 비교적 자세히 그려놓은 1871년 간행 호남읍지 속 나주목 지도와 1872년 지방지도에 의하면 동점문과 남고문은 2층 누각이며
서성문과 복막문은 단층 누각 형태이다. 성문 형태에 대해서는 동, 남, 북 세 개 성문은 무지개 모양을 한 홍예식, 홍리시 성문이지만 서성문만 독특하게도 넓은 돌로 윗부분을 평평하게 마무리한 평거식 빙쥐시 성문으로 그려져 있다. 다만 현재 복원이 완료된 나주읍성 사대문을 살펴보면 동, 남, 북문은 그림과 같이 홍예식이지만 서성문만은 평거식이 아니라 개거식 카이쥐시 성문으로 복원되었다. 개거식이란 성문 윗부분이 돌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이다. 한편 1872년 지방 지도를 보면 동점문 바깥쪽에 석장, 시창, 안쪽으로는 목장, 무창이 표시되어 있다. 신승 동국 여지승람에는 전설의 이 줄을 처음 설치할 때 술자, 슈저가 이것을 세워 행주, 싱저의 형세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문 안에도 목장이 있다고 하여 나주 지역 안정을 위한 풍수지리 측면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읍지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성문 내외에 세우던 장승이나 벅수 같은 역할로 벅수? 나주뿐만 아니라 광주나 담양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다. 나무로 만든 목장은 재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돌로 만든 석장만 오늘까지 남아있다. 나주읍성은 1993년 남고문 복원을 시작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005년 동점문, 2011년 서성문에 이어 2018년 마지막으로 복막문이 복원되면서 사대문 복원 사업은 일단락되었고 남고문은 1990년에 사적 제337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사대문터와 성벽 일부도 사적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208페이지 그림 나주읍성 서성문, 나주읍성 동점문, 나주읍성 남고문, 나주읍성 북막문. 남고문이 제일 보기 좋네. 호남읍지 후난 이지 속 나주읍성과 사대문 모습. 구례에도 사대문이 있었다고? 구례. (209페이지) 그림 1872년 지방지도 중 나주목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일제강점기 동전문박 석당간 모습. (210페이지) 나주 객사 금성관. 읍성은 군사적인 용도 이외에 행정적인 임무도 담당했기 때문에 나주읍성 안에는 나주목 행정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주목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로 객관, 커관이라고도 불리는 객사, 커셔를 첫손에 꼽을 수 있다. 객사는 보통 옆으로 긴 1, 2, 즈 형태의 건물인데 중앙에 정청, 정팅을 두고 그 좌우로 이큰, 이宣을 배치하였다. 정청은 전패, 띠엔파이를 모셔두는 공간이다. 전이란 임금이 계신 궁궐을 뜻하는 글자로 전패는 임금과 엄명을 받은 지방관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매월 2차례 초하루와 보름에는 수령과 관원들이 대궐을 바라보며 절을 올리는 향망골배 쌍왕취拜향망골배 쌍왕취拜망골배 향망골배 쌍왕취拜의식을 행했다. 나주객사 정청은 금성관, 징청관이란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는 나주 벼로인 금성에서 유래했다. 금성관 좌우에 날개처럼 지어진 동서 이편에는 지방 출장 관리들을 위한 숙소용으로 온돌이 설치되었다. 좌우 혹은 동서로 구분할 때는 보통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이 더 중요하고 격이 높았다. 용상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는 임금 시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좌측이고 이렇게 앉으면 이쪽이 좌측이라고? 서쪽은 우측이기 때문에 동이큰이 서이큰에 비해 규모가 더 크다. 같은 이유로 동이큰에는 문관이, 서이큰에는 무관이 머물렀다. 나주객사 역시 서이큰보다는 동이큰을 훨씬 큰 규모로 지었으며 동이큰에서는 다양한 연회 등을 열 수 있도록 넓은 마루와 주변 경관을 꾸미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나주 객사 동이큰 앞에서 조선시대 관청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연못 흔적이 발견되었다. 나주 객사를 최초로 축조한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략 고려시대로 여겨진다. 신승 동국 여지승람에는 객사의 동이큰을 벽오헌이라 부르는 유래에 관해 설명하면서 동쪽에 벽오동나무가 있는데 다른 군에서는 없는 것이므로 이행이 이렇게 이름 짓고 시를 지었다 라고 적고 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행이란 인물은 고려말 문신이기 때문에 나주 객사가 최소한 조선이 아닌 고려말에는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행 고려말 현재 우리가 만나는 금성관은 성종 때 나주 목사로 온 이우인이 지었다. 이후 1603년 선조 36년에 크게 중수되었고 1884년 고종 21년에 박교동 목사에 의해 또다시 중수되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금성관에 유리창을 설치하고 일부 개조하여 나주군청사로 사용하면서 다행히 파괴를 모면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청으로 이용되다가 1976년 완전 해체 후 복원되어 현재 모습이 되었다. 금성관 좌우에 날개처럼 지어진 동이큰, 벽오헌과 서이큰은 2004년 내지 2008년 사이에 복원되었다.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였던 금성관은 2019년 10월 보물 제2037호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금성관이 복원된 일과 달리 다른 객사 시설은 대부분 일제에 의해 사라지고 말았다. 1921년에는 금성관 우측에 벽돌로 지어진 농업협동조합이 들어섰고 1936년에는 동쪽에 목재로 만든 회의실이 건립되었다가 1989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해방 후 1966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콘크리트로 지은 나주 군청사 건물이 세워지면서 금성관 앞마당이 콘크리트 건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2005년 철거하고 옛 흔적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객사 정문인 망화루 역시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가 새롭게 복원됐다. 2층 누각 형태이며 아래층에는 외산문, 외산문이 갖춰져 있다.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넓은 마당에는 얇고 넓적한 돌을 깔아 길을 만들었는데 가운데 돌출된 부분은 임금만이 다닐 수 있는 어도, 위덕이다. 마당 중간에는 담도 없이 중산문이 서 있다. 대부분 객사는 외산문과 내산문 두 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주 객사는 외산문, 중산문, 내산문을 둔 3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방 객사보다 공궐 형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건물 지붕은 중요 건물에 주로 사용하는 팔짝 지붕 형태인데 다른 지역 객사 정청 지붕이 대부분 맞배 지붕인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희귀한 사례다. 또한 건물 앞에는 공궐이나 당묘, 종묘 등에서 볼 수 있는 넓은 기단 형태인 월대 위에 타일을 마련하였고 천장과 단청 등 여러 부분에서 궁궐 건축과 비슷한 양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나주 객사에서 유독 궁궐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이유를 추정할 때에는 18세기 이하곤이 남긴 기록이 자주 거론된다. 이하곤은 광해군이 행차 때 머물 수 있는 별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주 객사를 중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나주에 관한 기록을 남긴 바 있는데 실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나주 객사 규모나 독특한 양식을 통해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밖에도 금성관 규모를 직접 본 나주 목사들이 감탄하는 글도 많이 남아있다. 17세기 인조 때 나주 목사 윤읍은 금성관은 나주 객사인데 규모가 크고 화려해 전국 객사 중 으뜸이라는 소문만 듣고 보지는 못했다가 이제야 보았다고 하였다. 19세기 현종 때 나주 목사 이현호는 금성은 남도에서 웅장하게 큰 고을이다. 객광과 교궁을 팔도에 비교하면 최고이다고 하였고 철종과 고종 때 나주 목사로 온 송정희는 나주는 호남지방 거진이다. 객사가 웅장하고 화려해서 타읍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극찬했다. 210페이지 그림 금성관 211페이지 그림 옛 나주 군청사 1층 건물인가? 망화루 금성관 정문 이거는 2층 212페이지 그림 나주 목사내의 나주 목사내야 금학헌 213페이지 동헌 정문 정수루 정수로 212페이지 2 나주 관아 동헌과 1호당 지방관아에서 객사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로 수령이 근무하는 공간인 아사, 야, 셔와 살림하는 공간인 내야, 내야가 있다. 보통 아사, 야, 셔에서는 지방 행정업무 일반과 재판 등이 행해졌는데 숙소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헌, 동쉐니라 부르며 내야, 서헌, 시쉐니라 부른다. 나주 동헌은 제금헌, 즈진쉐니라 불렸는데 비단 옷을 만들 때 조심하듯 백성들을 소중하게 돌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레아 이름은 금학헌, 진, 허, 쉔 이거 금이구나. 금은과 학은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상징이다. 원래 수령은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가족 외에 친인척까지 데려와 쌀을 축내는 관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 청렴함을 강조하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나주 동헌은 안타깝게도 정문구시를 하던 정수루 정수일로만 남아있다. 각근을 단정하게 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수령이 지녀야 할 올바른 복무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 왜 이쪽에서 소리나? 2층에는 북이 놓여 있다. 1583년, 선조 16년. 나주 목사로 부임한 김성일이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들이 관청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2층에 매달아 놓은 북을 칠하고 설치한 것을 복원해 놓았다. 1603년 선조 36년에 건축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정수로는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어 후대에 중건한 건물로 여겨진다. 지방 관아에는 공공 행사를 치르거나 국가 주요 정책을 선포하는 두각이 한 개 정도는 있기 마련인데 나주는 큰 고을이라 2개나 있었다. 동헌 정문 정수로와 객사 정문 망화루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내야안채와 문간채 축조 시기는 성량문을 통해 봤을 때 각각 1825년 순조 25년과 1892년 고종 29년으로 추정되는데 기존 내야를 증축한 것인지 아니면 이때 새롭게 신축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1980년대까지 나주 군수관사로 사용되던 내야는 나주 업성 안에서 금성관, 정수루와 함께 기존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2009년부터는 수리,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옛 주사청 자리는 1925년 나주 노인회가 창설되면서 노인회관이 들어섰는데 1호당 2러당이라 하였다. 이곳에서 지난 1940년 읍사무소 천장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조선 후기 행정실무층과 관련된 고문서 21점을 보관하다가 최근 나주시에 기증하였다.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실무층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고문서는 1호당 소장 일괄문서라는 이름으로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다. 214페이지 그림 1호당과 소나무 1호당 소장문서 表彰者名簿 보자 뭐가 있나 뭐야 借贷借阅系坠备品台账入会院书坠이건 무슨月坠 诸重要뭐야月뭐야